아침에 눈을 억지로 떴는데 온몸이 찌뿌둥하고 손가락은 왜 이리 뻣뻣한지 거울 보면 얼굴도 퉁퉁 부어서 짜증날 때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밤에 뭐를 먹고 잤다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의 스위치가 아직 제대로 켜지질 않은 거예요. 자율신경 리듬이 꼬인 거죠. 혈액순환도 노폐물 배출도 심지어 지방을 태우는 리듬까지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뜨자마자 딱 10분 하실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어있던 온 몸을 깨우고 꼬여있던 자율신경 균형까지 맞춰서 붓기는 물론이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아주 좋은 동작들, 최대한 따라하기 쉬운 동선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로도 막혀있는 혈관이나 망가진 자율신경 때문에 빠르게 좋아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왜 내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돼버린 건지, 가짜 식욕이 계속 터지는 체질이 돼버린 건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살도 빼고 몸도 가벼워질 수 있겠죠. 고정 댓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니까 1분 테스트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죠. 호흡 근육과 근막의 이완입니다. 이 첫 단계만 잘 따라 하셔도 오늘 50%는 달성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항상 긴장해서 목이고 어깨고 몸이 경직되고 무거우신 분들 호흡 길만 잘 뚫어놔도 몸의 자율신경이 알아서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요가를 배워도 필라테스를 해봐도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들 좋다는 건 잘 알고 계셨겠지만 숨을 단전 아래까지 깊게 마셔야지 한다고 그게 쉽게 잘 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나 몸의 긴장도가 한계를 넘어버려서 이 갈비뼈 아래쪽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횡격막이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주변부부터 부드럽게 풀어줄 겁니다. 천천히 한쪽에 30초씩 풀어줄게요. 첫 번째 동작에선 호흡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만 집중해주세요. 또염이나 위염이나 십이지장 쪽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좀 아플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허리나 꼬리뼈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베개를 밑에 적절히 받치셔도 좋고요. 딱딱해진 빙산을 살살 녹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끝을 이렇게 적당히 세우셔서 양손을 같이 이용하셔도 좋고, 누르는 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손을 포기셔도 좋습니다. 반대쪽까지 30초 다 풀어주시면 첫 번째는 다 된 겁니다.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들 중에 뭐든 배우실 때 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긴장 푸시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명치와 배꼽의 딱 정중앙인 중완혈을 눌러줄 거예요. 또 손을 적절히 포개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줄 겁니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적극적으로 따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이 쭉 위로 올라오고, 숨을 내뱉을 때 배꼽이 땅으로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아프시면 압을 조금 줄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올라오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꾹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보통 들이마시는데 3초에서 4초, 내뱉는데 5초에서 6초 풀어주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시면서 30초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배꼽으로 내려와서 양 옆으로 손가락 3마디를 가면 천추혈이 있어요. 양쪽 천추혈을 30초씩 풀어줄 겁니다. 똑같이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꼽이 위로 들어 올라오는 거죠. 다시 입으로 후 뱉으면서 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풀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 한 3초에서 4초, 내뱉을 때 5초에서 6초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쪽 30초 했으면 반대쪽도 30초 풀어주면 됩니다. 억지로 참아야 될 정도로 아프게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간 뻐근한 느낌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원한 느낌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횡격막 긴장을 풀고 배꼽 주변만 좀 잘 달래줘도 깊은 명상을 한 효과가 충분히 나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밤새 짓눌려 있던 등과 가슴까지 한 번에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요즘은 거북목, 일자목, 라운드 숄더 이런 거 없는 분들이 훨씬 적으시죠. 또 전날 하루 종일 열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이 가슴에 화가 그득하게 찹니다. 이 가슴만 퍽퍽 두드리거나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흉추를 풀어줘야 돼요. 방금 그 자세 그대로 흉추와 날개뼈 사이를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교감신경 라인이 이 흉추 쪽에 빽빽하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이고 답답할 때 자꾸 몸을 이렇게 비틀거나 등 닿은 것도 불편하니까 자세를 고쳐 앉게 되잖아요.
등이 내가 굽어지고 자세가 빡빡해질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 능률이 다 떨어지게 돼요. 이건 앉아서 하셔도 되고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양손을 90도 정도 적당히 벌리시고 가슴을 앞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양쪽 날개뼈를 가운데로 쭉 모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은 상태에서 약간 엉덩이 쪽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목과 어깨 쪽에 잔뜩 들어있던 긴장이 툭 풀리면서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호흡에만 그 상태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45초 풀어주겠습니다. 그 누운 상태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안아 주시면 돼요. 특히 진료실에서 이제 어머님들 진료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보면은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척추 협착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허리 근육이 짧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 동작이 사실 허리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뿌리가 꼬리뼈 쪽에 숨어 있거든요. 천추라고 하죠. 꼬리뼈 2번에서 4번 사이에 위치해서 방광, 대장, 생식기까지 이 골반 내부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을 조절하고 육체와 멘탈을 같이 안정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 동작을 하실 때도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계속 따라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안아 주면서 45초, 역시 들이마실 때 한 3초에서 4초, 내뱉을 때 5초에서 6초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심호흡에 맞춰서 조금씩 더 풀어질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통증 내려오시는 분들은 강도를 훨씬 줄이셔야 됩니다. 꼬리뼈가 이 침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좋고, 불편하다 싶으시면 무리하지 말고 한쪽 다리씩만 번갈아 가면서 약하게 해주세요. 손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세우세요. 골반을 좌우로 흔들어 줄 겁니다. 또 열심히 하신다고 너무 강하고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과열된 머리와 몸을 식히고 몸의 리듬을 되찾는 작업을 천천히 하는 거니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게 안정적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이 들어올 때 신경계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시계추가 된 것처럼 천천히 운동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허리나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 일정 각도 넘어가면서부터는 힘이 억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부드럽게 되는 범위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풀려고 하면 1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런데 호흡에 집중해 보시면 한 5번, 6번 하면은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생각보다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천천히 엎드려 보겠습니다. 하체 순환과 붓기를 뺄 수 있는 핵심 자세예요. 개구리 자세입니다. 무릎을 양 골반 넓이보다는 살짝 넓게 벌려주세요. 아프면 안 되겠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살짝 숙여주고 골반과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지그시 밀어주는 겁니다. 고관절이 좀 시원해지면서 약간 허벅지 안쪽까지 뻐근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유독 허벅지나 다리가 잘 붙는 분들, 타타구니 서해부라고 하죠. 이 림프절 순환이 너무 안 돼요. 꽉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강도를 높여서 운동하고 내가 땀 뺀다고 붓기를 바로 뺄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와이드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을 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납니다. 천천히 응용해 보시면 돼요. 이 개구리 자세가 밤새 꽉 막혀 있던 그 노폐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붓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45초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한쪽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줄 겁니다. 4자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기역자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몸 아래에 깔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펴주세요.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엎드리면서 체중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둔근이라고 하죠. 몸에 체중을 바로 실어봤을 때 시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풀어줘야지 시원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운동 범위가 좁아도 좋고 부정확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천천히 하다 보면 요령이 다 생기니까 호흡에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항상 이 골반이 좀 찌그러져 있고 굳어있게 되니까요. 이런 순서로 고관절, 엉덩이 근육까지 풀어주게 되면 허리 뻐근하고 다리 무겁고 항상 좀 밤에 되면 주무르고 싶은 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쪽 45초씩 풀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한쪽 발만 앞으로 쭉 가져와 줍니다. 뒤쪽 무릎은 바닥에 편하게 내려두시면 돼요. 양 골반에 손을 적당히 올리시고 상체를 쭉 세워보세요. 아마 처음 하실 때는 균형 잡기도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따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세에서 골반을 앞으로 쓱 밀어주는 겁니다. 요령을 알면 쭉 강하게 늘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힘을 빼고 호흡에 집중하시는 거죠. 이 장요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상체와 하체를 잇는 가장 깊은
깊은 근육이면서 우리 처음에 풀었던 그 중요한 횡격막과도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허리 골반 안 좋으신 분들, 시간 지나면 아침에 계속 숨이 얕아지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요근이 강하게 단축되면서 호흡 근육을 막 잡아당겨요.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횡격막은 충분히 이완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장요근까지 늘려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 겁니다. 아침에 세팅을 잘 해놓고 무심코 하는 이 세 가지 습관 때문에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눈 뜨자마자 누운 상태로 바로 핸드폰 확인하시는 거. 뇌가 아직 잠에서 덜 깼는데 이 강한 블루라이트 그리고 SNS 켜가지고 쇼폼 같은 자극적인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면 뇌신경을 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머리와 몸이 같이 깨어나면서 자율신경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엑셀을 밟는 겁니다. 급발진하는 것처럼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리듬보다 에너지가 급격히 튀어오르니까 그 뒤에는 피로감이 너무 일찍 몰려오는 거죠. 둘째로는 아침부터 목이나 어깨 막 이렇게 돌리면서 뚜둑뚜둑 손 막 소리 내고 꺾으시는 분들 있죠. 물론 실제 이론상에서도 이게 뚝뚝 소리가 나면 엔돌핀 같은 무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말도 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고 시원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쾌감에 중독이 돼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그 근육이 짧아지는 것과 근막이 굳어지는 것들을 이런 동작만으로 풀 수가 없거든요. 관절 주변에서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더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걸 과하게 돌리면 인대가 늘어나요. 그 늘어난 고무줄처럼 돼버려요.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아침에는 더 이렇게 부드럽고 느린 자극이 중요하니까요. 셋째로는 공복에 모닝커피, 공복에 주스 바로 마시기. 기상 직후는 몸이 깨어나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죠. 이게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이 이 타이밍에 카페인을 먼저 들이붓거나 당류만 잔뜩 들어있는 주스를 갑자기 마셔버리면 교감신경이 쓸데없이 너무 빨리 흥분하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튀면서 이 뒷시간에 있는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걸 살찌는 체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먹는 족족 다 지방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드셔야겠다면 일단 일어나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샐러드, 아보카도, 계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건강한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조금이라도 좀 드시고 나서 그리고 마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딱 10분씩만 따라 해보세요. 모든 습관은 3주면 충분합니다. 그때부터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얼굴, 다리에 있는 붓기는 물론이고 만성 피로까지 훨씬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활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망가져서 이렇게 자율신경 균형 맞추고 혈액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들로 내가 최선을 다해봐도 당장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디 산속으로 한 달씩 요양이라도 좀 보내면 너무 좋아질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 물 먹는 스펀지처럼 굳어지고 무거워져 버린 거죠. 이럴 때는 꼭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 몸이 어떤 경향성인지라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만 몸이 무겁고 붓고 살찌는 체질이 돼버렸는지, 왜 이렇게 항상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식욕이 터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지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고정 댓글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뒀으니까 꼭 한 번씩은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질한의사 장원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